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임용 뮤즈 예티를 위한 수업 전공음악 강사 지윤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안 반갑다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기출은 돕기다 연도별 2021년도 이번에는 서양음악사 과목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A형 8번 문제입니다. D5 나왔어요. D5라고도 하죠. D5 나오면은 우리가 뱅쇼하고 함께 그리고 어느 악파를 떠올려야 될까요? 부플로베 중에서 네, 부르고뉴 악파 그리고 이때 시대적 배경은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어떤 음악을 부르고뉴 악파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여기 좀 익숙한 그런 우리 정선율이 보이죠? 발라드. 자, 안 익숙하셔도 됩니다. 자, 노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하지 말라고요. 네. 자, 여기 셀라 파체 발레.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 요것도요. 자, 셀라 파체 발레 도드라 도 셀라 파체 솔도 솔미 솔파. 자, 요렇게까지 여기 지금 나온 거 있죠? 요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할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또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마디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사실 4분의 3박에 가깝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것은 내 얼굴이 창백하다면 이라는 발라드, 그야말로 어떤 그 세속곡, 우리 세속곡 중에서 뭐 이렇게 아시죠? 너무 긴 설명 안 되고 이거 발라드 생각나면은 이제 누구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역은요. 시대상적으로 르네상스 시대 초반이에요. 초반. 그러니까 15세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14세기는 그럼 어디에 속할까요? 중세와 르네상스. 네, 중세 다들 기억하시죠? 14세기 트레첸토, 그다음에 이탈리아와 그리고 프랑스 위주로 우리가 봤다면 이번에는 영국과 연결되는 그런 지점에서 봅니다. 자, 그래서 부르고뉴 악파.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룬 것이 세속음악인 발라드를 정선율로 차용을 해서 이런 곡을 만들었다는 거, 미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악보가 없는 줄 알고 아까 노래를 불렀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해설을 할게요. 자, 가 악곡이 기역에서 디귿 중 어느 성부의 선율이 나 악곡의 리을에서 시옷 중 어느 성부의 정선율로 사용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3성부인 발라드의 모 성부에서 지금 이 미사의 모 성부의 정선율로 사용된 테노르로 사용이 된 이건 테노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거는 니은 성부 선율이 비읍 성부의 정선율로 사용되었다. 자, 쉽게 잘 접근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나의 미사곡에서 정선율이 어떤 모방 방식으로 활용되었는가? 자, 모방을 할 때 우리가 그 대위적 기법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모스 전동 이렇게 해서 애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자, 모방 기법, 스트레토, 그 다음에 전이대입법, 동형 진행, 에피소드 중에서 이 모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안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024를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자, 모방 안에는 지금 아시면 되죠.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역행, 전위, 그 다음에 이게 전위, 역행, 전위 이런 식으로 많은 거를 할 수가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아마도 리듬이 늘어났기 때문에 확대, 음가의
확대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중에서 하나를 쓰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를 비롯한 15세기 작곡가들이 비읍 성부 아래, 이게 비읍이겠죠? 그죠? 비읍 성부 아래에 시옷 성부를 추가하여, 그러니까 바수스를 추가하여 4성부 구조를 일반화한 이유를 어느 관점에서, 화성적 관점에서 서술할 것. 이렇게 해서 가장 낮은 성부인 베이스, 자, 우리 소, 알, 테, 베 생각나시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자, 이거 설명해주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신기해할 것 같아요. 자, 답안. 베이스가 화성의 기초 역할을 하여 15세기의 이상적 음향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성적 관점은 이제 15세기부터 뭔가 좀 더 화성적인 어떤 그런 걸로 흘러가다가 이제 완전히 나중에 지금은 르네상스잖아요. 그러니까 조성이 확립된다든지 호모포니적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 15세기 이상적인 음향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자, 어떤 까닭인지 함께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의 답 보고 돌아오셔가지고 자, 도도시라 도레미파미레 도솔라시도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죠. 도도시라 도레미파미레 도솔라시도. 참 우렁차게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성률에 있는 이 니은이 테노르가 되어서 비읍의 요 테노르가 되었다. 그래서 너 여기에서 요렇게 간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거 음가의 확대인 거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미 예전에도 기출이 됐던 거고요. 여기 문제에서 의의를 둔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15세기 이상적인 음악을 구현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할 때 그때 니네 그게 언제 시대부터 온 건 줄 알아?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보면은 단서로 해서 개 이름을 분석을 해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구성음이 나왔고 비읍과 구성음이 같은데 개 이름은 같지만 음표의 차이가 난 것을 단서로 잡았습니다. 그죠? 여기가 지금 박자표가 안 보이는데 자 2분의 2박이라고 돼 있나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4분 여기 보니까 2분음표로가 돼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4분음표에서 2분음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음가가 2배 확대된 걸로 나타났다. 해서 지금 정선율이 차용되는 이때 모방 방식 중 음가의 확대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뒤패를 비롯한 15세기 작곡가들이 비읍 성부 아래 시옷 성부, 자, 비읍 성부 아래 시옷 성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콘트라 바수스, 그냥 바수스, 그다음에 여기를 알투스, 그다음에 여기를 수페리우스. 그러니까 테노르보다 밑이야, 테노르보다 위고 이거는 수페리우스 최고 성부야, 최상 성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것을 연유로 해서 뒤페를 비롯한 15세기 작곡가들이 비읍 성부 아래에 시옷 성부를 추가해서 4성부 구조를 일반화한 이유가 15세기 그거죠. 자, 이것만 보시면은 이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밑에 베이스로 깔아주는 그런 것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 여기는 도도레미미레도, 그 다음에 도도시라, 도도솔도.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떤 화성적인 기반에 맞춰져서 나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숫자 저음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받쳐주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파, 도, 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든든하게 베이스로 깔릴 만한 그런 것들이 음향을 이루기에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이전에 3성부에서는 가장 낮은 성부가 차용된 성가선율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화성의 기초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리고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 테노르 밑에 한 성부를 더하였는데 이를 현재 베이스 성부라 부른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의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방 기법 중에서 알아볼 수 있는지. 자, 이거는 고마운 문제들이 뭐 니은이 비입성부에 이거는 몰랐어도 문제에서 바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확대 역시도 몰랐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건 음가가 확대된 게 딱 보이니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든 그 점수를 얻으시려면요 이거를 그대로라도 쓰세요. 그래서 이런 15세기 작곡가들이 사성부 구조를 일반화한 이유를 화성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몰라도 어떠한 음향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라고만 적어도 이게 만약에 2점 배점이에요. 2점이 배점이면은 거기에서 서술의 어떤 그런 형태를 잘 띄고 있는지도 문제의 그 답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몰라도 비워놓지 마시고 쓰시길 바라요. 쓰시길 바라고 사성부 구조를 일반화했다. 그러면 뭔가 이게 화성으로 가고 있고 현재의 어떤 그런 것을 현재의 음악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음악을 탄생시키는 거에 기여했다라고 말을 지어서 쓰셔도 충분히 답안이 2점까지는 안 되더라도 답안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땡큐 so much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니 혹시 모르셔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봅시다. 자, 근거자료 가서 보실게요. 자, 뒷회의 정선율 미사고, 그래서 뒷회 발라드, 자, 만약 얼굴이 창백하다면 해서 이게 1450년대에 작곡된 것이 분명한데 이 주제를 빌린 발라드는 이제 어찌어찌 해서 그걸 칭송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키리에 상투스 아뉴스 데이 이런 거에서는 각각 음들이 2배가 늘어났다. 글로리아와 크레도에서는 정선율이 3번 연주된다. 자, 요 부분이요. 요 부분 문제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 그라우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 내용을 아예 여기에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를 명확하게 명칭을 쓰시오. 지금 나에 나온 거 있죠. 가 말고 나에 아까 사성부로 나온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명칭과 기법을 쓰시오 했을 때는 정선율 모방미사라고 적으셔야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신다고요? 자, 이게 그래서 그 유명한 발라드. 내 얼굴이 창백하다면요. 제 얼굴이 만약에 창백하다면 그건 제가 사랑에 빠져서예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랑 할 때가. 자, 원래 테노르 선율이 그래서 이런 발라드, 사랑 이야기를 담는 그런 거죠. 자, 3배로 늘어난 정선율과 2배로 늘어난 정선율을 찾아볼게요. 자, 3배로 늘어났더니 2분의 3박자 이렇게 돼 있고 앞에 또 이렇게 3이 돼 있죠. 여기에서 도도시라 도레미파 자, 도도시라 도레미파미레 자, 이게 여기에 지금 점 3분음표로 3배 늘어났다. 3배로 늘어난 정선율 2배 길이 아까 봤으니까 스킵하겠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요. 정선율 미사고 이게 이제 요런 단어 칸투스 피르무스 요런 것들도 좀 봐주시고 자 자신의 삼성 발라드인 자 테노르를 정선율로 사용한 것으로 이게 지금 세속 노래를 미사로
미사의 정선율, 그야말로 테노르 성부 정선율을 사용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에 의의 빵빵. 네.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문제 낼 거예요. 모의고사를 만약에 제가 낸다면, 그러면, 자, 우리 미사에서 통일성을 준 것이 하나가 있었죠. 그 전에. 마쇼의 노트르담 미사. 맞죠? 마쇼의 노트르담 미사가 이게 있었는데 이것과 디파이가 한 이 정선율 모방 미사의 차이점을 쓰시오. 네? 자, 어떻게 쓰실 건지 이제 보실게요. 자, 통상문 전체를 이제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통상문만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통상문 전체를 작곡한 작곡가는 마쇼로서 미사 노트르담을 전악장 일관된 음악적 아이디어로 통일을 시켜 쓰지 못한 것을 누가 했다고요? 이것은 뒷파이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 악보가 두 개 나오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라고 나오면은 마쇼는 그저 자, 고유문과 통상문 중에서 통상문을 하나로 같은 그렇게 같이 따로 모아서 전체를 작곡했다. 그러나 이 디파이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정선율을 가지고 와서 디파이가 주로 사용한 방법은 통상문 전체의 하나의 정해진 선율을 테노르 성부의 선율로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의 정해진 선율이니까 정선율 해서 자, 이 방법에 의해서 미사 작곡된 것을 정선율 미사라고 하고, 이게 먼저 시도는 되었지만 이 미사곡 작곡으로 이제 방법을 일반화를 시킨 것은 디파이입니다. 자, 그가 최초로 시도한 일이 있다면 단성성가 대신 세속음악 선율을 정선율로 차용 1번. 그 다음에 미사곡 중에 정선율 기법을 마련함으로써 전 악장을 하나의 일관된 음악적 아이디어로 통일시켰다. 2번. 자, 제가 정말 새 들배 서양음악사를 좋아합니다. 말로 풀어져 있어서 이해하기도 쉬운 데다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느낌을 받아요. 자, 그냥 제 느낌만일까요? 그래서 요거를 봐주시면은 제가 뭐 문제를 내겠다고요? 네. 네, 마쇼의 노트르담 미사와 그 다음에 뒤파이의 정선율 모방 미사는 어떤 차이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저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거를 또 보여드려야 될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거는 좀 시간을 좀 들였어야 됐나? 자, 그래서 음악적인 아이디어의 일관성을 가지고 온 것은 정선율을 모든 통상문 악곡에다가 사용하면서 한 것이 누구라고요? 몇 세기? 네, 맞아요. 그리고 누구? 일반화시킨 작곡가. 네, 게다가 단성성가 아닌 세속선율 가지고 온 작곡가는 같은 거 왜 자꾸 물어보냐고요. 죄송해요. 자, 저 이렇게라도 해야 정말 누구랑 진짜 얘기하고 싶거든요. 예. 자, 그리고 얘기하는 것처럼 해야지 이게 또 효율이 올라가겠죠. 4성부 텍스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5세기 이상적 음향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가장 낮은 성부가 특히 종지에서 화성의 기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하 성부가 선과 선율을 부르고 있으면 아무래도 선과 선율을 부르고 있는 거에서 그런 어떤 역할을 제한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노르 밑에 한 성부를 더하는 것이었다. 매우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콘트라 테노르 바수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테노르 밑에 있는 거. 그래서 낮은 콘트라 테노르라고 부르고 이후에는 간단히 바수스라고 불렀는데 지금 영어의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는 척 하려면 옛날에는 콘트라 테노르 바수스였는데 지금은 베이스라고 하더군. 자, 괜히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것도요. 콘트라 테노르
알투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 알투스라는 것 자체가 높은 콘트라테노르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알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칸투스라는 거는 자, 선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디스칸투스, 수페리우스, 그래서 수페리우스에서 가장 높은 최고 성부 수페리우스, 영어로도 있죠. 그런 어떤 그것이 지금의 소프라노 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소알테베. 자, 이게 의의가 가장 크겠죠. 15세기 중반에 이르러 이 내성부의 그 표준이 된 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15세기 중반 누구? 디파이. 네, 디파이를 비롯한 정선율, 모방, 미사에서 콘트라 테노르, 알투스, 콘트라 테노르, 바수스, 그 다음에 수페리우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는 정선율, 모방 미사,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노래 부르는 게 나왔어요. 그냥 소알테베로. 그랬을 때 연관성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하고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접근하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세속 노래들은 삼성부였지만 미사 모테트는 모테트는 일반적으로 4성부이다. 자, 여기에 배경 나오죠. 부르고뉴 악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풀, 로베 이렇게 해서 부르고뉴, 그 다음에 플랑드르, 네덜란드, 로마 악파, 베네치아 악파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요 배경 자체가 영푸백년 전쟁이에요. 근데 이 던스터블이라는 작곡가가 영국에 있었거든요. 그분이 3도, 음정 3도와 6도의 이 음정을 자주 사용되는 것이 이 전쟁을 타고 흘러온 거예요. 프랑스 궁정에. 그래서 부르고뉴 그 궁정음악가였던 뱅슈아, 디파이와 뱅슈아 이렇게 해서 디파이는 샹송 쪽의 세속음악을 36화음을 36도 음정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화성적인 그런 음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샹송 쪽을, 그리고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정선율로 교회 음악을 했다. 요 둘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지만 아무래도 뱅슈아와 함께 디파이와 뱅슈아는 짝꿍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인데 짜가 한번 나갑니다. 아인데 짜가 왜 이렇게 청킹을 많이 하시냐고요? 자, 이거 할 때 이거 보시면 자, 아카펠라 기억나시죠? 이게 만약에 제가 우리가 정말로 교사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진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가방을 샀다고 칩시다. 그게 비싸든 아니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꾸 짜가래요. 짝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경상도 버전으로 가야 됩니다. 아닌데 짜가 아닌데. 자, 여기에서 이게 르네상스 거예요. 르네상스 음악의 일반적인 특징, 아카펠라 인쇄술의 발달로 악보가 굉장히 널리 대량 보급될 수 있었던 사회적인 배경, 그 다음에 대위적 기법이 굉장히 많이 쓰인 거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짜임새, 이거는 호모포니와 폴리포니가 둘 다 주류를 이룬다. 이전에는 폴리포니 주류였죠. 그 다음에 이게 가사 그리기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나오기 때문에 했고요. 자, 4성부 짜임새 이렇게 나올 때, 요 짜임새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4성부 짜임새이기도 하고 폴리포니, 호모포니 짜임새. 자, 그런 걸 보실 때 아마 4성부인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인쇄술의 발달로 악보가 널리 보급되고 발전이 또 되었다라는 거, 인쇄술의 발달 이렇게 해서 많은 어떤 그 음악이 중세 때와 다르게 르네상스 시대에 훨씬 공공현화, 대중화 될 수 있었다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가사 그리기 기법이 또 이따가 나와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거 아닌 것 같은데 짝퉁이네. 아닌데 짜가. 그치?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왔죠? 이거. 자, 원형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음가를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전이하거나 역행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더해서 축소하고 역행하고 전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보시면은 음악을 하신 이상은 스스로도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음열주의나 이런 걸로 할 때로 넘어가고요. 자, 다음 B형. 자, 4번 문제입니다. 입당송 또 나왔네요. 입당송. 자, 입단소가 아니고 입당송. 자, 뿌에르 나투스. 자, 이 부분은 사제가 이제 미사가 제일 처음 시작될 때 성가대에서 부르는 인트로이트 여기 나왔네요. 아, 반갑다. 그리고 자, C 음자리표 나왔네요. 그 다음에 A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안티폰. 그 다음에 여기가 시편 9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편 9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쌈, 그죠? 아니, 이거 보쌈 말고 쌈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나? 쌈톤. 자, 이걸로 가시죠. 자, 틀리면은 제가 꽁. 자, 그래서 여기 PS I love you가 아니고 PS 하우스 출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시편 9절이다 라고 의미하는 거니까 요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에서 영역과 답안 해설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중세의 미사에서 가사 붙이기, 그 다음에 아까 시편, 쌈톤, 그 다음에 그런 기능을 물어보는 그런 영역에서 나왔음을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으로 답안만 말씀드릴게요. A 부분은 가사 한 음절에 3개에서 4개 정도가 붙어 있는 네우마틱 방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실레멜, 우리 기억나시죠? 제가 몇 년도에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응교직, 그래서 실레멜 이렇게 해서 실라빅, 네오마틱, 멜리스마틱, 그리고 응교직. 그래서 한 명의 독창자 아니면은 그 사제가 노래를 하시면은 이제 성가대가 따라 부르는 식의 응창, 그다음에 교창, 교대창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가 교대로 번갈아 부르는 거, 직창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바로 부르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까지 말씀드렸는데, 넌 누구임? 쌀모딕 방식. 이거는 시편창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편창법으로 노래되는 B 부분의 낭송음 게으름은 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C 음자리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 후에 물어보던 입당송 또 나왔었잖아요. 그 전래극이 된 모체가 된 그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의 음자리표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기출이 이제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입당송은 미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셔도 되기는 하지만 이게 미사 전례 측면에서까지 서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 예식에서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는 교회까지 그리고 재단까지 행렬하는 동안에 불려지는 곡으로 이 곡으로 전례 미사를 시작한다 라고까지 적어주시면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요. 해설로 가서 성가를 붙이는 방식에는 실레멜 플러스 쌀모딕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며, 제시된 부분에 가사 한 음절에 붙는 음의 수, 그래서 가사 한 음절에 3-4개면 네오마틱, 근데 하나에 여러 개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쌀모딕 방식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편창법으로 노래되는 B 부분의 낭송음, 자, 낭송음의 다른 이름은 소금, 중심음,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시편창이란 긴 시편, 우리 시편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편의 가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고안된 그런 창 방식이기 때문에 낭송을 중심으로 많은 가사를 노래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제 비악보에서
표기된 C 음자리표를 바탕으로 중심이 되는 음의 개이름을 이제 우리가 낭송음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게 레이다. 중지음을 바탕으로 선법을 유치하지 않은 이유는 시편창은 뒤이어 안티폰이 나오고, 지금은 안티폰이 나오고 시편창이 나왔죠. 해당 선법에 종지음으로 끝나지 않아도 되지롱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지음으로 안 끝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티폰은 해당 선법의 종음으로 끝난다. 자, 참고하시기를 시편창은 반드시 종음으로 끝나지 않지만 안티폰은 반드시 종지음으로 끝난다는 거 이렇게 비교해서 이 시편창과 안티폰을 이제 나눠서 봐주시고요. 따라서 낭송음의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을 유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입당송의 기능은 이게 전례의 어떤 순서를 이해하면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입당송은 전례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곡으로 사제가 미사의 집전을 위하여 제단에 입장할 때 연주되고, 따라서 기능은 미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한다. 자, 그러면 입당송 뒤에 바로 이어서 부르는 노래는 뭘까요? 갑자기 웬 질문이냐고요? 네, 우리 그 문제 풀었었잖아요. 취타 바로 뒤에 연주가 되는 곡은 길구낭이었어요. 입당송 바로 뒤에 연주되는 음악은 네. 제가 답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서 답 안 드릴게요. 한번 떠올리자고. 자, 이것을 보시면은 일단은 C 음자리표. 그래서 여기가 도구나, 그리고 인트로이트구나, 그리고 뿌에르 나투스 이렇게 적혀 있네. 참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영어도 뿌에르 나투스 에스트 노비스. 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쌈톤인데, 여기에서 낭송음을 찾으면 지금 가장 많이 당당당당당당당당 나오는 것이 이 아이로 보이죠? 맞죠? 얘보다 더 우세하죠? 요건 몇 번 나오지? 요거보다 훨씬 우세합니다. 자, 이 음은, 자, 여기가 아까 도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뭘까요? 레죠, 레. 그래서 이 낭송음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종음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요게 지금, 도, 시, 라, 솔. 그리고요, 이거 교회 선법 뭔지 딱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로 끝나지만은 반드시 이 종음을 여기를 솔로 끝나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다른 예시를 봤나 봐요. 다른 예시에서는 확실히 그게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종음 위주로 보지 말 것. 안티폰은 여기에서 솔로 끝났어. 근데 쌈톤, 낭송하는 것은 이게 지금 꼭 그렇게 끝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거에서 만약에 찾으시게 된다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제가 믹스커피 상품권 드릴게요. 자, 제가 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서 가지고 갈 근거 자료를 보겠습니다. 가사 붙이는 방식,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레멜에다가 살모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음절을 같은 음에서 사용하는 형태. 그래서 시편창을 할 때 낭송조의 방법인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시편을 낭송할 때 사용되고 있는, 여기 나왔다. 쌈. 자, PSLAM 맞네요. 그래서 이게 사모딕, 그래서 쌈톤이라고 하고, 살모딕이라고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면은, 살모딕형이 여기에서 나오겠군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 코스코스의 우편 맞춰. 자,
키리에 엘레이종 그리스테 엘레이종 키리에 엘레이종 해서 그냥 이 음을 그냥 쭉 가는데 부르는 건 마치 음악적으로 부르죠. 키리에 엘레이종 크리스테 엘레이종 키리에 엘레이종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키리에 엘레이종 크리스테 낭송하듯이 부르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살모딕형을 물어봤다. 그리고 몰랐어도 여기에 PS 쌈톤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거를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되고 뭐 실레멜 여기에서 하나 더 살모딕 알아가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갑시다. 자, 그리고 자, 쿵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사 붙이는 방식 아까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 해서 일반적으로 다 실레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실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2세가 만들었는데 1세가 아직까지도 음악사적으로 이렇게 따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레고리오 성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중세시대에 교회 음악을 통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레고리오 성가는 가톨릭의 전래 음악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음악, 구교의 그 전래 음악으로 사용이 돼서 전래 음악을 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라틴어로 된 그 어떤 성경 기도집을 낭송하듯이 노래했고 여자는 못 불러 그리고 순차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가사의 의미 전달을 중시하고 고유한 언어 리듬에 따라서 어떤 리듬이나 그런 거는 없었다. 선율의 종류도 음절 하나에 음 하나를 노래하는 실라빅 그리고 네우마틱, 멜리스마틱이 있었다. 자, 요 예시에서 보시면 되고 하나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자, 궁녀가 잃어버렸어요. 중국 이야기입니다. 궁녀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 그거 잃어버렸어? 하고 다른 궁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요? 너 지금 황후의 모자를 잃어버렸어? 이 얘기예요. 자, 그거 네가 잃어버린 그 모자 궁녀 야 무술이야. 그거 있잖아. 그거 양귀비 모자라고. 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네, 이거 말씀드리고. 자, 남, 기, 비, 모, 자, 라, 교. 이거를 요렇게는 바로 입력이 잘 힘드니까 이거를 이제 발음으로 비슷하게 하니까 양귀비 모자라고 해서 남귀비 모자라 교를 떠올리시면 그레고리오 성가의 특징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남성만 불렀습니다. 기능적으로 사용했죠. 자, 가톨릭 전래 음악으로 사용했고요. 비전래 음악들도 다 모아서 그레고리오 성가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모노디 그러니까 단선율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 부인 아니고 자유 리듬.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언어 리듬 그러니까 고유한 가사의 언어 리듬에 따라서 여기서 리듬과 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여기 나오죠. 라틴어 그 다음에 교회 선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한 어떤 특징과 함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실 때 양귀비 모자라고 대신에 남귀비 모자라교 이렇게 해서 큼직큼직하게 외워두시면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전래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카톡으로 카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낭송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종음보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낭송음 그래서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지난번에 했었죠. 자, 요거는 요 정도 그리고 교회선법 양귀비
남깁이 모자라 교. 자, 시편창법이요. 시편창법은 언제 성무일도에서 시편창을 노래할 때 선율 유형인 그 시편 노래할 때 선율 유형인 시편창법은 약간 더 복잡한데 그때 선율 유형들은 어떠한 시편 가사에서도 맞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었다. 그래서 8개의 교회 선법 각각의 그 소금, 낭송음을 사용하는 시편 창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로 바로 보실게요. 성무일도의 시편. 그래서 하느님이 이르시기를 시편 109편, 110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입을 그러니까 이걸 선율을 그리는 빠바바 여기 도미누스 하고 나서 중간 종지가 약간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갑니다. 자, 이 선율의 윤곽을 잘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낭송음이 또 이거 지금 직선을 그어야 되는데 자 요렇게 가다가 따다다다다 하고 여기 종지에서 이제 종지랑 상관없다 그랬으니 제가 발견한 게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낭송음을 가지고 이제 생각이 났다. 분명히 낭송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종지를 찾아서 교회선법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그 종지음과 뭐 중간 종지음, 도입부 어디에도 이 낭송음과 해당되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창법에서 종음보다 낭송음을 중심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윤곽을 그려드리지만은 자, 따다다 해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약간 요렇게 가는 어떤 요런 중간 종지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낭송음을 또 쭉 가다가 약간 움직여서 이렇게 끝. 그래서 한번 중간에 이렇게 쉬고 그 다음에 도입은 약간 올라가서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진짜 글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글로리아 파트리에 필로 하고 나서 애가 이거 엔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피 스피리 자, 짧은 거 하려다가 가사 짧은 거 하려다가 좋은 본보기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따또 해서 이렇게 끝이 난다. 요렇게 봐주시면은 우리가 그러니까는 시편창은 왜 낭송음 중간에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시편창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오버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역과 중심음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입당송 자 입당송 가겠습니다. 입단송 아닌 입당송 자 입당송은 미사의 그 종교의식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 종교의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 제물로 바친 어떤 그런 최후의 만찬을 재현한 것을 미사라고 하고 그리고 왜 미사라는 명칭이 붙여졌는지를 순서와 관련하여 쓰시오라고 되면 미사 끝냈으니까 집에 가시오라는 그게 이템 미사 에스트 이제 가야 돼요. 너무 좋은데 음악도 너무 좋고 말씀도 너무 좋고 그런데 자 거기에서 이 미사가 갖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미사의 어떤 그 순서라든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도 입당송으로 시작되는데 입당송은 사제가 입장할 때 노래하는 것으로 시편의 한 구절과 앞뒤에 따르는 시편의 구절의 안티폰이 어디에 위치한다고요? 네, 아까는 앞에 위치한 거 보셨죠? 뒤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구성이 된다. 자, 입당송 다음에 나오는 곡을 자 아까 일부러 여쭤봤어요. 그거는 기리에 그리고 자, 이것이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당을 딱 하시고 나서 전부 다 이렇게 미사의 어떤 그 말씀의 전례,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를 하기 전에 부르는 그 통상문이 이제 아무래도
입당송 바로 뒤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시작을 한다. 그래서 키리의 엘레이종, 그리스테 엘레이종, 키리의 엘레이종을 이게 각각씩 3번씩 반복을 하나. 아마 이게 이제 그 삼위일체와 이제 연관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키리의 엘레이종, 크리스테 엘레이종, 키리의 엘레이종 이렇게 3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번씩 부른다. 자, 그리고 이건 입당송 바로 뒤에 나온다. 안 변하겠죠. 키리에는 안 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키글크상하에서 우리 글로리아를 불러야 되잖아요. 자, 참회의 시기인 대림절과 순환절에는 글로리아 생략.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제가 요때는 생략을 한다. 그 다음에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는 전래극에서 나왔던 거, 전래극의 모체가 된 트로푸스 문제에서 나왔던 거는 이렇게 굉장히 대영광 이런 어떤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다면 다시 오셨도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였다면은 그런 어떤 성탄절과 부활 대축일과 달리 대림절과 순환절 이럴 때 글로리아 생략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자, 요거 알렐루야 이거가 또 바뀝니다. 알렐루야는 너무나도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할렐루야 너무너무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어떤 굉장히 좀 밝은 그런 곡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여기 전 세트 중에서 전래극으로 변모하는 트로푸스와 함께 제가 함께 외우자고 했던 세쿠엔티아에서 부속가가 알렐루야 뒤에 이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건 역시도 참회 시기에는 알렐루야 대신에 복음전 노래 그래서 트락투스를 대체해서 부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괜히 말투를 조금 엄숙하게 해봤습니다. 자, 글로리아 생략, 대림절, 순환절 그리고 참회를 해야 되는 시기에는 알렐루야 대신 트락투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폐회를 할 때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나오는 반면에 만약에요. 이게 여기에서 폐회를 알린 이거를 연주를 하는 대신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자 사제가 자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면은 합창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창하면서 끝날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아주 슬픈 얘기는 아니지만 특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을 찬미합니다 해서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자,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오고 그라티아스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오 그라티아스 하고 응창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의식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의 어떤 특징적인 거를 조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표보다도 저는 이 표를 제일 좋아하는데 진짜 우리 학생들이 말썽만 안 피우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일단 개회식 다음에 말씀의 전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 이때 이제 시작하면서 이거는 기능을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왜냐? 이거는 개회식의 문을 여는 어떤 그런 입당송의 기능이었다면 이것은 이제 성찬의 전례로 가는 그 문을 여는 것과 함께 크레도와 함께 봉헌송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을 연다. 근데 통상문에서는 크레도, 그 다음에 고유문에서는 봉헌송 이렇게 해서 부른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의 말썽을 피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말썽, 여기 고통 이렇게 해서 요걸로 해서 외우시기 바라요. 이건 오픈하는 거고요. 클로징 하는 거죠. 자, 영어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개회식, 폐회식 해주시고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로 나뉘고 말썽 부리면은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표를 딱 나누신 다음에 여기에서 입당송, 그 다음에 키리에 글로리아, 그 다음에
키글크상하는 다들 아시죠? 자, 여기에서 키리에, 글로리아, 그 다음에 크레도, 그 다음에 상투스, 아뉴스데이. 이거 통상문. 아까 누가 통상문을 건드렸다 그랬죠? 네, 마쇼. 맞아요. 자, 노트르담 미사 마쇼. 그것을 지금 함께 떠올리시면 되고요. 요것은 절대 안 바뀌는 송입니다. 그러니까 노래입니다. 아까 바뀌는 그 생략을 할 뿐이죠. 키리에 다음에 글로리아가 있을 때 생략을 할 뿐이에요. 대림절과 순환절에. 그렇지만 바뀌지는 않는데 여기 알렐루야는 트락투스로 바뀌거나 이렇게 주요 추기의 부속과 같이 붙으니까 이거는 고유문. 그래서 고유문이 왠지 안 바뀔 것 고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통상문 해가지고 통 하고 이렇게 키갈크상아 이 음악들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데이 이렇게 봐주시면은 조금 더 어떤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 미사가 어떠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네, 알렐루야 뜻 여기 나왔네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그리고 여기 성가대가 알렐루야 이후에 부속가를 노래한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세쿠엔치아가 어떻게 어떤 용도에서 어떤 기능으로 쓰였는지를 트로프스와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렐루야가 생략됐을 때 엄숙한 복음전 노래 볶음 전 노래 아니고요. 복음 전 노래. 자, 굉장히 신실한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자, 돼서 트락투스로 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런 미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스피리티오스 해서 영성세송 이런 거 커뮤니온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이테 미사 에스트가 나오지만은 너무 이런 게 알려져 있으면 분명히 다르게 끝나는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기출문제 그레고리오한 성가에 대한 설명, 지휘법, 자, 이런 것들을 요것밖에 없나요? 그레고리오 성가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 에이, 자, 그래서 요거밖에 안 나왔으면 고맙죠. 근데 2009년, 그 다음에 2023년, 지금 2021년 하고 있으니까 10년 만에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레고리오 이거는 성가의 어떤 지휘법이 나온 거니까 그레고리오 성가가 미사로 나온 경우는 많거든요. 그리고 악보로 펼쳐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물어본 거는 기능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능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아셔야겠죠.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쉰 다음에 남은 두 문제를 얼른 좀 끝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